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멍텅구리 모형을 이제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마지막 온도를 예측을 하는 온도로 예측한 이제 그런 모형들입니다. 그러면 이 멍텅구리 모형에서 이제 X 배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를 같이 이제 보면 이제 어떤 특정한 배치들은 이런 식으로 그 시퀀스들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요만큼이 시퀀스의 길이 t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배치들이 형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이 시퀀스의 각각 시퀀스의 마지막의 온도가 일 것이다. 이런 식이 이제 소위 말해서 멍텅구리 이제 모형이고 찍어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그 배치들에서 마지막 샘플을 이제 고르는 게 요거는 이제 배치축이기 때문에 모든 배치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배치들의 마지막 값을 선택을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이 전체 값이 이제 다 선택이 되면 요게 이제 라스트 샘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라스트 샘플의 라스트 템퍼러처를 이제 원해요. 그죠? 마지막 시간의 온도를 이제 원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온도 값이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열, 즉 온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해서 마지막 시간의 시퀀스의 마지막 시간의 온도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의 온도를 이제 예측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y 배치가 이제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온도들이 있고 y 배치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실제 타겟 값들하고 그리고 이제 예측 값하고 이거를 이제 쌍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타겟의 y 배치들을 추가를 해주고 예측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온도들을 이렇게 이제 내보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리턴을 할 때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타겟 값하고 예측 값을 이제 내보내 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멍텅구리 모형이 예측하고 이제 타겟을 이제 내보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표를 이제 사용할 수가 이제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어, 그 원래의 온도 단위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그 좀 가독성을 위해서 마지막 열을 이게 그 변환을 할 때는 그 변환이 전체 값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열을 이제 변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열을 이제 선택해 주면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온도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궁금하신 점이 있겠죠. 아니 인버스 지금 안 해준다며. 아까 뭐 그런 얘기 열심히 하고 그게 더 유리하다며 여기서는 해주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멍텅구리 모형이 그 X 배치를 예측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모형 얘는 훈련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멍텅구리 모형이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게 그 타겟 값을 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 X 배치의 마지막 열의 값을 사용해서 그냥 그걸 예측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변환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형에서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인버스를 해줘야지 타겟값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요. 왜냐면 이 Y 배치는 변환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Y 배치는 변환이 안 되어 있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X 배치에서 뽑아낸 값들은 원래대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온도를 선택하게 되면 이 스케일러가 트랜스포머를 할 때는 원래 받았던 특성의 개수와 순서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열을 다 전달을 해줘서 인버스를 이제 해줘야지 이게 이제 인버스가 이제 편리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이 두 번째 열에서 이 스케일러가 어떤 평균과 편차를 사용했는지를 알아내 가지고 그거를 직접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연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 열을 통째로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이제 변환을 해주시는 게 더 편리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두 번째 열을 선택해주는 이런 이제 방식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멍텅구리 모형이 이제 각각 타겟값과 예측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했다면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이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는 그 간단하게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평균 그 절대 오차를 어,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절대 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이제 간단한데요. 그냥 이제 서로 이제 빼면 오차고 요거에 이제 그 서로 이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전체 이제 표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취합을 해주고 그거 이제 평균을 내주면 그게 평균 절대 오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멍텅구리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Y2로 Y 프리딕트를 트레인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한번 이제 획득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균 절대 오차를 한번 이제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그쵸? 한 5개 정도 이제 출력을 해서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 정답이 요 얘네들이고 그죠? 요건 그냥 이제 관찰을 위해서 그냥
이 어,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평균 절대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는 없는데 이 멍텅구리 모형의 예측을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고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가 2.7도 정도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좀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요. 이 정답하고 예측값을 보시면 이 정답이 19.475 뭐 이런 어떤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예측을 16도로 이제 한 거예요. 그냥 그 이전 24시간 이전의 온도가 이제 16도였으니까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한 3, 4도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원래 실제 값은 4도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한 10도 정도로 이제 예측하면서 좀 차이가 났고요. 이건 이제 차이가 많이 났고 이건 좀 차이가 적은 편이고 이거 한 3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2.7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평균적으로 2.7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냥 어제의 이 시간쯤의 온도로 예측하면 대강 비슷하다는 거예요. 2도 정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는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게 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의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온도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비해서 뭐 기상이 바뀌었다든지 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2.7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교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교재 해당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멍텅구리 모형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뭐냐면 그 387페이지의 코드 10-9번이에요. 10-9번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검증 데이터는 2.4도, 테스트 데이터는 2.6도 정도를 이제 그 했고 평균적으로 2.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0.1도 정도 지금 테스트가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온도에서 0.1도는 우리가 느끼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나냐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교재에서는 1시간 단위로 리샘플링을 평균으로 한 게 아니고 그 해당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값을 선택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랑 약간 값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1시간의 값을 그냥 평균을 내버리는 리샘플링을 했고 교재에서는 그냥 그 60 건너뛰면서 그 해당 시간의 첫 번째 값을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살짝 달라요. 근데 0.1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결과랑 이 결과는 이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이제 나중에 이제 실험할 때 검증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검증에 대해서도 이거를 이제 내긴 내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그 멍텅구리 모형에서 테스트도 이제 하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시험 이제 검증에 대해서도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하고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에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좀 합쳐놓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밸리드 데이터셋이라고 만든. 그래서 이제 그 밸리데이션이 지금 이제 2.5, 그죠? 그 테스트가 이제 2.7이니까 교재에서는 2.43인가? 뭐 이러고 2.6 얼마인가? 뭐 그랬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이제 0.1도 정도의 차이는 사실 온도에서는 거의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죠. 1도 정도 차이가 나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를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예, 뭐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0.1도 춥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는 없고 만약 이제 샘플링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뭐, 뭐 소수점 몇 개 정도가 살짝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이제 그 차이가 없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 두 개를 평균해서 2.5도 정도의 차이고 우리는 이거 두 개를 평균하면 2.6도 전혀 뭐 의미가 없고 근데 다만 이거를 해보는 건 이런 의미죠. 만약에 우리가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 성능의 미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밥 먹고 뭐 했어? 이런 얘기 드는 겁니다. 왜 만들었어? 이런 거죠. 그냥 찍어서 맞추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능가를 해야 예를 들어서 뭐 MA가 1도 범위나 0.5도 범위에서 막 그 예측이 잘 됐어요. 오, 뭐 열심히 했군. 뭐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근데 얘도 못 넘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를 꼭 해봐야 되는 게 이 그 우리의 그 데이터셋 자체가 어떻게 잘 형성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멍텅구리 모형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제 확인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멍텅구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모형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제 베이스라인을 잡았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드 탐색이 이제 용이하도록 이렇게 그 이런 그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은 이제 잡아서 베이스라인은 이제 2.6 정도 이제 평균으로 이제 잡아놨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경망 기반의 모형들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부터 한번 해볼까요? 댄스가 잘 될까 궁금하니까. 그래서 베이스라인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제 시도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는 익숙한 영역이에요. 뭐냐면 이제 케라스 레이어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어, 예, 날씨 온도 예측 모형 1번이고요. 인풋은 사실 맨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인풋에 대해서는 그냥 그 우리가 가정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인풋가 이제 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댄스로 잡아서 이제 내려갈 텐데, 이거는 우리가 뭐 화려한 패턴 같은 걸 안 쓸 거면 그냥 이제 시퀀셜로 그냥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시퀀셜로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 인풋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X 배치랑 Y 배치를 이제 하나 이제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쉐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X 배치가 요 배치의 크기만큼 256개씩 오는데 시퀀스의 크기 120이고 요거는 때 특성의 크기 n개만큼 이제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제 이런 형식의 그 2차원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표본인데 이게 t by n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일, 그죠? 부터 이제 5일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만약에 댄스로 상대하려면 예전에 해주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1차원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1일, 2일, 5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려면 이거는 OT만큼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아니, T 곱하기 N만큼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는 어떤 과정일까요? 이거는 완전 연결 계층이 지난번에 이미지 막 섞었을 때도 잘했잖아요. 근데 이 완전 연결 계층을 쓴다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퀀스의 순서를 전혀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잘할까요? 가정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가정에 맞는 모형을 쓰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플래튼으로 그냥 1차원 평탄화를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2D를 그죠? t by n 개를 t 곱하기 n 개로 그죠?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이후에 완전 연결 이제 댄스를 이제 잡아서 이제 내려간다면 그래서 뭐 교재에서는 뭐 16을 쓰고 액티베이션 뭐 렐로 같은 걸 쓰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회귀 예측이기 때문에 회귀 출력 연속적인 값을 이제 내는 출력은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짜리로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그 요 컴파일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한 설정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하드 코딩 해주기보다는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인풋을 이제 경험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요 시퀀셜로 만들면 마지막에 이제 모델 그를 케라스 모델 인풋 아웃풋 전달하는 부분을 좀 적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리하잖아요. 대신에 이 인풋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은 아까 이제 한 대로 시퀀스의 길이의 그 특성의 개수를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특성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엑스트레인의 이제 두 번째 값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퀀스의 이제 길이와 이제 특성수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을 하고, 그럼 이제 이 우리의 이제 모델은 온도 예측 모형에 이렇게 이제 되고 서머리를 이제 봐서 서머리가 이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여기 인풋은 그냥 여기다가 전달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요 플래튼이 돼서 그냥 그 요렇게 이제 돼 버렸고 16개짜리 잡고 이제 한 개로 내려오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인풋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이제 쓰든지 말든지 간에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또 나중에 이제 저 위에 있으면 실행이 좀 어려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그 컴파일 때 수행하고 옵티마이저 아담하고 로스는 좀 그 여기서 신경 쓸 게 있어요. 로스는 그 미인 앱솔루트가 아닌 스퀘어드 에러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써야지 그 손실 함수가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매트릭은 그 평균 절대 오차를 쓰겠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를 쓰고요. 요거는 이제 그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쓴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학습을 할 때는 평균 절대 오차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미분 기반이라서요. 그러면 이제 요 히스토리 하고 모델 핏 하고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제 돌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돌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고 얘네들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굳이 저장할 만한 이유도 없고 또 그 GPU를 사용할 이유도 이제 사실상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컴파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앞으로는 거의 이제 동일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특성수 인풋 뭐 컴파일의 이제 설정들 이제 이런 것들도 동일하고 거의 그냥 온도 예측 모형만 이제 달라지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는 잠시 이제 해제를 하고 이거는 어, 잘 하나 돌아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지금 굳이 귀찮아서 뭐 CPU를 이제 안 했는데 오히려 더 느릴 거예요. 이게 3초씩이나 걸리는 이 그죠? 이거는 이제 그 1초도 사실 채 안 걸려야 되는데요.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네요. 그죠? 그럼 이제 10번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손실을 보고서는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이 MA 아까 그 평균 절대 오차를 그 봐야 되는데 그래서도 이 MA에서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도 원래의 그 원래 Y 값을 원래의 단위로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또 이 내부에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네, 어떤가요? 오, 2.6보다 낮은데 그죠?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거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얘기죠. 그죠? 어떤가요? 밸리데이션이 중요하죠. 밸리데이션이 2.5예요. 그러니까는 멍텅구리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멍텅구리를 이겼다고 볼 수가 없고 벌써 과적값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면 왜 했어? 이런 거예요. 이게 뭐하러 했어?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그냥 찍어서 맞추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것도 근데 베스트 모델로 나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체크 포인트를 이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콜백스에서 그래서 이제 케라스 이제 콜백스 하고 이제 모델 체크 포인트 하고 이제 그 베스트 옴리는 이제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온도 예측 모양 이제 1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평가할 때 어쨌든 이제 과적합이 발생했으니까 그래도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면 베스트 모델로 평가를 해주긴 해야 되니까요. 아, 참. 이 자동 완성 제한을 이제 받아버려 가지고 그렇죠. 아, 네, 그럼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댄스 16으로 이제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16개짜리로 하고 플래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냥 이 시퀀스를 다 이제 펼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t 곱하기 이제 n 개가 이제 돼버린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댄스 16개로 잡고 마지막에는 이제 퍼셉트로 이제 하나를 잡았어요. 뉴런을.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회귀 출력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실수값으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하나로 잡고 액티베이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밸리데이션 이제 받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테스트 로스랑 그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MA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테스트 MA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가 요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테스트 MA는 뭐 말도 안 되게 높네요. 그죠? 전혀 의미가 없죠. 밸리데이션하고도 엄청난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수치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이제 밸리데이션은 이제 멍텅구리 정도는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봤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데이터의 가정에 맞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을 썼을 때 잘할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머신러닝인데 그 댄스를 이제 했고 이 댄스 모형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밸리데이션이 2.5를 못 내려가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한 번 내려갔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과적합이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성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9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인가 둘째 날쯤에 우리 선생님께서 표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도 표 형식의 데이터긴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합성곱을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게 올바른 아키텍처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데이터의 이제 형식과 컨볼루션이 이제 맞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이제 적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시퀀스가 다음과 같이 이제 있을 때 이 1차원 컨볼루션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커널들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걸 뜻해요. 이런 식으로 밀면서 이제 내려가겠다. 그래서 인접한 것들과의 관계를 이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차원 컨볼루션만 이제 해봤는데, 1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1차원 컨볼루션을 한번 이제 해보자.
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1차원 컨볼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논의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도는 이제 합성곱 기반이죠. 합성곱 신경망 합성곱 모형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베이스라인이 이제 했는데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합성곡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좀 해볼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우리 이제 다음 전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온도 예측 모형 2번이죠. 얘도 이제 인풋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시퀀셜까지는 이제 받고 인풋도 이제 그대로 받는데 여기서 이제 그 컨볼루션 1차원 컨볼루션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8개의 출력을 이제 가지고 커널 사이즈는 24. 이 커널 사이즈를 왜 24로 했을까요? 그죠? 하루만큼을 이제 커널로 잡는 거예요. 하루만큼씩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겠다. 이런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냥 그런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패딩을 잡지 않고 그냥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커널 크기 이제 24로 잡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레이어즈에서 그 맥스 풀링을 이제 어, 잡아서 좀 압축을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컨볼루션은 이제 한 번 더 잡습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그냥 8자리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2로 잡았어요. 이게 이제 그 12로 왜 잡았냐면 이 24가 하루잖아요. 근데 맥스 풀링을 하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어, 2시간씩 이제 합쳐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을 줄여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 풀링을 한 번 더 하면 이게 또 그 절반으로 또 줄어들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컨볼루션을 꽤 많이 잡았어요. 1D를 이제 잡고 이제 8개는 그대로 이제 출력을 유지하는데 6개로 이제 좀 내려줬고요. 그래서 이제 렐루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을 무려 이제 3개나 썼어요. 3개나 썼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댄스로 이제 내려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댄스 1로 해서 이제 회귀 출력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1차원 변환이 필요해요. 플래트는 할 수도 있어요. 플래트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전역 평균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서 그 각 출력별로 이제 전역 평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서머리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리턴 모델을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온도 예측 모형의 이제 인풋은 예전하고 이제 사실상 동일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1차원으로 처음에 변환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하지만, 그죠? 그냥 우리가 이제 위에서 정의한 이제 시퀀스 길이와 뭐 이런 것들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델 서머리가 나오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서머리가 이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시퀀스가 이제 120이고 특성이 14개인데 이제 컨볼루션이 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24시간씩 커널을 이제 잡았습니다. 처음엔요. 그죠? 그래 가지고는 이제 컨볼루션을 통과하게 되면 요게 이제 그
97짜리로 좀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가면 그 97짜리의 어떤 이런 이제 벡터들이 8개씩 나와요. 이게 8개인 이유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컨볼루션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맥스 풀링 하면 요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딱 안 나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컨볼루션 한 번 더 거치고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이렇게 골랐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하고 요거는 그냥 위에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게 그 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GPU에서 이제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안 하시면 되고 CPU, GPU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레인 데이터셋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복사하시면 되고 평가를 위해서 그냥 체크 포인트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볼루션이니까는 GPU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에폭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네요. 지금 훈련 손실이 이제 높은데 그 MA가 3.9예요. 훈련에서 3. 그러니까 2대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언젠가 2대로 갈까? 그래도 조금 내려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긴 하죠. 근데 10이 더 거의 다 되어가는데 2를 못 내려가. 그죠? 이제 2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10번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보면 밸리데이션 MA는 2.9니까 이거는 멍텅구리만도 못해요. 그죠? 이거는 뭐 테스트를 볼 이유가 없는 점수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은 뭘까요? 합성곱이 지금 전혀 안 맞다. 이 데이터의 가정에 전혀 안 맞고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보다 못하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모찌 사진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게 합성곱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그 보통 이제 영상과 관련된 건데 이 합성곱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찌의 사진이 이제 만약에 요 강아지 이미지가 여기에 좀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도 커플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주변끼리만 상호작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모찌의 얼굴이 여기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걸 이제 평행이동 불변성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뭘 반영할 수가 없냐면 지금 이제 그 순서라든지 이런 그 것들을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의 상호작용은 잡아낼 수 있지만 얘네들이 정확하게 그 순서로 되는 것을 잡아내는 거는 못해요. 그래서 얘는 그 공간적인 분포에 대한 것을 잡아낼 수는 있지만 순서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에 대해서는 합성곱이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연관에서 합성곱을 표 형식에 대해서 하면 왜 의미가 없는가 하면 만약에 합성곱을 표 형식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커널을 이렇게 잡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커널을 이렇게 잡는 거는 x1하고 x2라고 하는 열들이 서로 인접해서 뭔가 관계가 있다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런가요? 엑셀에서 같은 데이터인데 이 열의 위치를 뭐 그냥 어떤 이유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데이터의 속성이 달라지진 않죠. 근데 이미지에서는 픽셀의 위치를 바꾸면은 달라지죠. 근데 열들은 얘네들이 붙어 있는 거는 순전히 우연이에요. 그냥 뭐 정렬을 시키면은 그냥 뭐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열들을 그냥 이름 순으로 정렬을 시켰다고 해서 데이터의 의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합성곱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온도 데이터만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온도 데이터는 그 순서가 이제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합성곱은 그런 순서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은 이제 아주 시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미가 없었지만 우리가 정보의 형태 가정에 맞는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넘어서서 392페이지로 이제 마무리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성곱이 그 풀링을 적용하면서 순서를 정보를 확실히 더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댄스 완전 연결 모델이라든지 합성곱 모델은 이 음, 순서에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과관계와 순서에 좀 민감한 형식의 어떤 새로운 형태가 필요한데, 그거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로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이 순환 신경망. 이 순환은 서큘러잖아요, 서큘러. 그죠? 뭔가 뱅글뱅글 도는 걸 이제 서큘러인데 서큘러랑 리커런트는 전혀 바람직한 번역은 아닙니다.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순환신경망으로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 리커런트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 단어에 없는 단어인데 그냥 이제 만든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고민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고 우리 밥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주 이제 간단한 모형이라서 이제 금방 만들 수 있는데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RNN. 그리고 시간이 그 애매하네요. 요거는 그 밥 먹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 파일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정을 깜빡했네요. 네, 이제 올라가 있을 겁니다.